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박수 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체질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약 먹고 체질 개선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피부 질환이 있는데, 아토피가 있는데, 한약 먹고 피부 치료하고 나서 피부 체질 개선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 많이 여쭤보셔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체질 개선 하는데 우선 알아보려면 체질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네. 체질은 뭘까요? 체질은 유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아빠 체질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런 거는 아빠 체질이야. 공부 잘하는 거는 엄마 체질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네. 예. 네. 그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물려받았던 얘기고요. 물려받았던 거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유전자를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자 해서 이제 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체질 개선을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유전자를 개선을 한다는 걸까요? 아니죠. 타고난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까요? 유전자는 바꿀 수는 없지만 활동하는 부분을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비염이다 라고 했을 때 자식분들은 비염일 확률이 많죠. 비염 체질일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비염이 걸렸을 때 비염 치료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보다 비염을 훨씬 더 덜 하겠죠. 조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염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 가능할까요? 비염의 근본적인 유전자 자체는 뿌리 뽑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비염이 활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염 치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약이라든가 뭐 이제 코 점막 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치료한 아이가 있고요. 치료 안 한 부모님 두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치료한 아이는 비염 유전자를, 부모님 유전자를 똑같이 갖고 있지만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환절기 때는 비염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치료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는 아이 거랑 똑같은 걸 갖고 있지만 엄마 아빠는 환절기 때마다 비염으로 고생을 하시겠죠. 예. 그래서 결론은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유전자 자체가 활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전자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염 자체, 비염이 있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환절기 때도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피곤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뭐 안 좋은 음식, 차가운 음식이나 이런 걸 계속 먹고 코를 계속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은 이 유전자 자체는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증상 자체는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활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은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치료가 다 끝났어요. 치료가 다 끝나고 얘네가 활동을 안 합니다.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유전자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활동하지 않도록 계속 끌고 나가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잠 일찍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몸에 해로운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 뭐 찬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적게 먹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그런 생활 습관들을 교정해주는 부분들이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 뭐 화내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정신적인 생활 습관들을 교정을 해줌으로써 증상이 좋아진 상태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체질 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력 없이는 얻어지는 건 없다. 근데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뭐 일정 정도의 뭐 생활습관 교정만 좀 필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염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뭐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잘 수 있죠. 늦게 잘 수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죠. 비염 안 올라와요. 근데 대신에 한 달, 두 달 계속
코를 못 살게 굴어요. 차가운 거 먹고, 그다음 이제 먼지 있는 곳에 가고, 그러면은 비염 증상이 없던 증상처럼 생겼지만 점점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시 컨디션 잘 회복해주고, 잠도 일찍 자고, 이제 그런 부분들 잘 해주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비염 증상은 쉽게 활동하지 않게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본래적인 개념에서의 체질 개선이에요. 그래서 알러지와 관련된 이제 질환들, 그런 질환들은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가 다 끝났어. 나 이제 해방이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매일 술도 먹고, 인스턴트 음식 먹고, 밀가루 먹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아토피 환자였는데도 증상이 다시 조금씩 가려워지거나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정 정도로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밥도 잘 먹고 술도 좀 자제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언금해야 되느냐? 이게 절대 술은 먹으면 안 되고 밀가루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한두 번씩 먹을 수는 있고 먹어도 증상이 크게 올라오진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 몸속에 있는 알러지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활동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또 증상을 나타내게 되므로 일단은 생활습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의 교정이 복합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는 잘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체질 개선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이제 아래 댓글이나 이런 부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